네,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과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안전 행동요령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김광용 재난대응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국민안전처에 있었던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행안부로 편입이 돼서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먼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돼서 설립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재난안전관리 업무, 그다음에 비상대비 업무, 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예방 업무, 대비 업무, 훈련 업무, 그다음에 복구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난마다 발생 시기나 대응 유령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말씀해 주실 부분은 사회 재난인데 사회 재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재난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이 자연재난입니다. 태풍, 호우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테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재난이 이제 사회재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재, 폭발, 붕괴 같은 것들이 대부분 아시는 사회재난일 거고요. 또 잘 모르시지만 전기나 가스 이런 것들이 마비되면 또 우리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국가 기반 체계 마비 이런 것들도 사회재난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라든지 구제역이나 AI 같은 가축 전염병 이런 것들도 사회재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날이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교차가 심하고 또 건조하잖아요. 이럴 때 특히 주의할 사회재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봄철은 이제 날씨로 인해서 4가지 정도의 재난이나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봄철은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1년에 한 400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봄철에 50%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조하니까 화재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3월 달에는 또 꽃샘추위도 있고 해서 화기 사용이 많아서 3월 달이 1년 중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이 되면 이제 또 땅이 녹으면서 각종 붕괴 우려도 많이 있는데요. 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건설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3월 달에는 학생들이 개학을 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산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우리들이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산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119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적은 산불일 경우에는 외투라든지 나뭇가지 등을 통해서 이제 진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큰 산불일 경우에는 진화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피를 못 하신다면은 움푹 파인 곳이라든지 바위 뒤라든지 좀 안전한 곳으로 몸을 웅크리시고 대피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대피 요령보다도 산불과 관련해서는 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산불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발생하는 원인이 입산자 실화, 또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또 담배꽁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산에는 꼭 입산 금지 지역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시더라도 이렇게 라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참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산 정상에서 흡연하는 거 이런 부분들 다 이제 금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보니까 담배꽁초 이게 산불의 한 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실 때 라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고 가시고 또 지정된 장소에서만 꼭 취사 같은 걸 해주시면은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산불이 만약에 이제 인근 주택가로 번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산불이
집을 덮칠 수도 있고 불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집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 주변에 이제 물을 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산불의 불티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집안에 각종 인화물질이 있다면 그런 것들 치워주시고 특히 가스통 같은 것들 있으면 제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큰 산불이 나면은 산 인근에 있는 민가에 계신 분들은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산불이 크게 나면은 공공기관에서 주민 대피 명령을 발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피 명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화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화재의 대응 요령 또 알려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재가 나면 이것도 이제 주변에다가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불 나면 불이야 이렇게 소리 예. 지르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이제 건물에 보면은 화재 경보 벨이 있습니다. 그거를 눌러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겠고요. 또 이제 불을 끌 수가 있을 것인지 끌 수가 없을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끌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건물에 있는 소화기나 소화전을 통해서 꺼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은 손수건 등으로 입을 막으시고 계단을 통해서 밖으로 대피해 주시는 것이 필요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데 대피를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량 칸막이로 돼서 옆집으로 발로 차면은 이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예. 또 최근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대피 장소를 네. 만들어 놓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대피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건물에 보시면은 완강기 같은 것들이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완강기를 사용을 해서 밖으로 탈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집에 보니까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불이 그렇죠. 나면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소화기 사용법과 완강기 사용법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그 소화기는 이제 먼저 핀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핀 제거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네. 핀 제거는 상당히 좀 힘을 줘서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하다가 이 핀이 안 빠지네 이렇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핀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 노즐을 불난 쪽으로 대시고 손잡이를 꽉 눌러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분말이 나옵니다. 그 분말을 불 쪽으로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듯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소화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완강기의 경우에는 건물 이제 창문 옆이라든지 어떤 비상구 같은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지지대는 지금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완강기 자체는 이제 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완강기 그 통 안에 들어 있는 줄 같은 건 먼저 꺼내셔 가지고 거기에 보면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를 지지대에 있는 고리에다가 잠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줄을 밖으로 던지시면은 이제 내려가게 되겠고요. 그 나머지 이제 완강기를 몸에다가 여기 어깨 여기 겨드랑이에 완벽하게 이렇게 고정을 하신 이후에 예. 벽면을 타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험을 안 해보시면 실제로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평소에 뭐 훈련이라든지 또 뭐 유튜브 같은데 동영상을 보시면은 사용하는 방법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여진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인데 지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쯤 또 잊어버리실 수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대응 요령 말씀해 주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장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거를 이제 꼭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평소에 행동 요령이라든지 대피 장소를 꼭 해주셔야지만 알아두셔야지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지진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머리를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행동을 하실 때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가방이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장소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 안에 있을 때는 이제 흔들림이 있으면 일단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 전기나 가스 등을 잠그시고 문을 개방하고 밖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계실 수가 있는데요. 지진이 나면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계시다면은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서 가장 가까운 층에 내려서 계단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뭐 운전 중일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키를 꼽아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우측에다 주차를 하고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산불, 화재, 지진까지 그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개학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하굣길의 교통사고 이제 위험이 높습니다. 먼저 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현황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제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교통사고, 두 번째가 이제 익사사고, 세 번째가 추락사고, 그 다음에 화재, 이런 원인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1년에 약 11,0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약 80여 명 정도가 매년 사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린이들은 이제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하교하는 시간, 2시 이후에 그 시간대에 많은 보행자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린이들한테 교통 안전에 관련된 교육 같은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국토교통부나 뭐 경찰청에서 보행자 중심의 이제 그 교통 관련해서 이제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 지금까지는 뭐 교통 흐름이 중심이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정책적이지만 일단은 현재 그 대응 방법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그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당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도와 차도가 있는데 어린이들은 이제 가끔 이제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무조건 보도로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교통 보행 안전의 3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서다, 보다, 걷다, 뭐 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신호가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무조건 서야 됩니다. 예. 서서 좌우에 어떤 차량이 오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있을 때도 서야 되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좌우를 살펴본 이후에 건너는 그런 습관.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서다, 보다, 가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서다, 보다, 가다. 예, 그렇습니다. 걷다 가다. 예,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좀 숙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맘때 특히 조심할 사회재난 유형과 대응 요령까지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어디를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안전 포털이 있습니다. safekorea.go.kr인데요. 거기에 가시면 각종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또 운영하는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각종 국민 행동 요령 또 뭐 병원이라든지 또 뭐 대피 장소 이런 것들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인터넷 서핑하실 때 뭐 재난안전 포털이나 안전 디딤돌 앱 또 스마트폰에 꼭 두 분도 한번 깔아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있습니다. 안전 디딤돌에. 저 오늘 깔겠습니다. 네. 한편 5월에는 그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 한국 훈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훈련 계획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5월 달에 중앙부처라든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지난해 1주를 했었는데 올해는 2주 동안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이제 민방위 훈련이 들어 있어서 아까 이제 그 지진 대피 훈련을 전 국민 참여하는 훈련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그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이외에도 매달 각각 그 자치단체라든지 중앙부처가 참여를 해서 매월 훈련도 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재난안전 업무의 이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방의 지자체의 어떤 그 업무 담당자에 관련된 교육도 함께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2015년부터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꼭 재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를 맡은 지 1년 이내 또 그 이후에는 2년 이내에 매번 주기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재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16,000분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매년 한 7, 8천 분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난이 나면은 시군구에 가시면 이제 시도의 부단체장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지금 교육을 좀 다 받도록 의무화를 해서 지금 교육을 하도록 했고요. 예. 교육기관도 저희가 53곳을 지정을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끝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과 안전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신지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죠. 예, 그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난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재난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뭐 주변에 위험한 요소가 보이시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말씀드렸는데 그런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국민 행동 요령 같은 거 적극적으로 익혀서 대응해 주신다면은 우리나라 안전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향후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대응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